덜컥 문이 닫혔다. 공장 안 공기가 멎은 듯 쇳내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이며 바닥 위 먼지가 빗속에서 흩날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장갑을 벗자 기름 냄새와 함께 금속의 한기가 스며들었다. 도연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마다 눌린 세월이 보였다. 오늘은 멈추지 말자. 깽, 프레스가 낮게 울렸다. 기계음이 오래된 약속처럼 천천히 공장 천장에 번졌다. 그 옆 작은 로거의 붉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그 불빛은 심장 같았다. 멈출 때마다 이 공장의 시간도 멎었다. 도연은 바닥에 놓인 박스들을 정리했다. 테이핑 끝이 들뜬 곳이 보이자 손끝으로 눌렀다. 손끝의 거친 촉감이 오늘의 공기를 닫아 걸었다. 덜컥 문이 또 열렸다. 영업팀장 박지훈이 들어왔다. 비닐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한 줄의 먼지를 흔들었다. 도연 형 일본에서 연락 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이며 상자 위 라벨에 빛이 스쳤다. 도쿄 공급 라인 샘플 납품 예정. 그 글자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조명 아래 누군가의 냉소가 귓가를 스쳤다. 한국산 따위. 그 말이 아직도 귓속 깊이 남아 있었다. 초침이 짧게 탁 하고 넘어갔다. 도연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렸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기름 냄새, 쇳가루 냄새, 그리고 오래된 분노가 함께 흔들렸다. 오늘은 증명하는 날이야. 깽, 프레스가 다시 한번 대답했다. 그 소리가 천천히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다. 깽,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쇳가루가 공기 속에서 반짝이며 흩어졌다. 공장 안에는 금속이 식는 냄새와 묵은 기름 냄새가 섞였다. 도연은 로거의 불빛을 바라봤다. 초록색 전멸이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였다. 온도, 압력, 진동. 모든 게 기준 아니었다. 손끝이 기계 표면의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은 사람의 심장 박동보다 약간 빨랐다. 작은 숨 같은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지훈아, 포장각도 조금만 더 세워봐.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프를 붙였다. 테이핑 소리가 사락, 공기 속으로 길게 퍼졌다. 이번엔 진짜 일본 납품 가는 거죠? 응, 기준 다 맞췄어. 이번엔 틀림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다. 기계음에 묻혀도 단단하게 들릴 만큼 묘하게 힘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박스 위 라벨로 옮겨졌다. 메이드 인 코리어. 붉은 글자가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번졌다. 형광등이 두 번 깜빡였다. 빛의 온도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하얗던 글자가 한순간 노랗게 다시 하얗게 돌아왔다. 손끝에 땀이 맺혔다. 테이프가 살짝 말려 올라가며 종이가 붙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엔 긴장과 안도의 경계가 섞여 있었다. 지훈이 박수를 들었다. 형,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이번엔 진짜 인정받겠어요. 인정은 우리가 먼저 주는 거야. 도연은 짧게 말했다. 그 말 뒤로 프레스가 낮게 깽하고 울렸다. 마치 그 말을 들은 듯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다. 덜컥 바깥문이 열렸다. 택배차 엔진음이 스쳤다. 작은 공장이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지훈이 웃으며 손을 털었다. 이제 도쿄행이네요. 그때였다. 공기 속에서 삑 하는 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다. 팩스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종이를 밀어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도연의 손끝이 멈췄다. 기계음도 멎었다. 로거의 불빛이 깜빡이지 않았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빛의 결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종이 끝이 바닥에 닿으며 사락 소리가 났다. 도연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글자가 선명했다. 거래 취소 통보서.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그 소리가 공장 앞 모든 소리를 삼켰다. 손끝이 식어갔다. 프레스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흔들렸다. 삑, 팩스기의 길고 얇은 소리가 천장을 긁었다. 기계 바퀴가 천천히 돌며 종이를 밀어냈다. 공기 속에서 얇은 먼지가 흔들렸다. 도연의 손끝이 멈췄다. 금속보다 차가운 종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게 뭐야? 박지훈이 다가왔다. 팩스지 끝이 바닥에 닿으며 사락 소리가 났다. 글자들은 짧고 단단했다. 거래 취소 통보서. 형광등이 2번 깜빡이며 빛의 결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기계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로거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이유는 없어? 없어요. 그냥 일방 통보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팩스지 위에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검은 글자가 손끝에 묻어났다. 도연의 손등에 잉크 얼룩이 남았다. 그 얼룩이 오래된 흉터처럼 느껴졌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굳어졌다. 품질 문제인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번엔 완벽했잖아요. 깽, 프레스가 갑자기 멈췄다. 기계의 진동이 끊기자 공장 앞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벽에 걸린 시계가 보였다. 초침이 한 칸 넘어갈 때마다 공기 속에 먼지가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일본 쪽 그 바이어 이름이 뭐였지? 스기야마 타츠오요. 그 사람 아직 거기 있나? 네, 연락 창구는 그대로예요. 도연은 팩스지를 접었다. 종이 끝이 손끝에서 사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짧고 차가웠다. 지훈아, 라벨 원본하고 샘플 사진 전부 모아. 지금요? 지금. 짧은 대사 뒤 정적이 흘렀다. 프레스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종이를 흔들었다.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한 번 깜빡였다. 그 빛 속에서 도연의 얼굴이 잠시 드러났다. 입술이 굳은 채 눈빛만 움직였다.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찾아야지.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그 한 칸의 소리가 모든 시작을 다시 열었다.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공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기계는 멈췄고 바람 소리만 벽 사이로 흘렀다. 도연은 작업대 위에 접힌 팩스지를 펼쳤다. 종이 끝이 살짝 구겨져 있었다. 손끝이 잉크 자국을 스쳤다. 검은 글자가 손에 묻었다. 거래 취소 품질 문제라던데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더했다. 스기야마 쪽에서 사진 보냈어요. 샘플이랑 다르다고요.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샘플이랑 다르다고? 그는 손끝으로 박스 하나를 눌렀다. 라벨이 약간 들떠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 부분만 빛이 닿았다. 손끝이 테이프 자국을 따라 움직였다. 라벨 밑면에 묻은 먼지가 희미하게 일었다. 그 아래 보이지 않던 글씨 한 줄이 드러났다. 트라이얼 라트포 엑스포트.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공기 속이 순간 얼어붙었다. 이거 테스트용이잖아. 그럴 리가요. 출고는 정식 라인에서.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이 눈을 들었다. 그의 눈빛이 서늘했다. 누가 바꿨어?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어제까진 전부 확인했는데. 깽, 프레스가 갑자기 한 번 울렸다.
멈춰있던 기계가 혼자 진동했다. 기름 냄새가 공기 속으로 다시 퍼졌다. 도연은 로고를 바라봤다. 불빛이 깜빡이며 약하게 전멸했다. 데이터가 뒤엉킨 듯 숫자가 흔들렸다.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길게 이어졌다. 공기 속에서 먼지가 느리게 흘렀다. 지훈아, 어제 작업 기록 가져와. 네네. 지훈이 허둥지둥 서류를 뒤적였다. 테이블 위에서 사락하는 종이 소리가 겹쳤다. 그 소리가 팩스의 삑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도연은 무릎을 굽혀 상자 밑면을 들여다봤다. 그의 손끝이 라벨 아래로 천천히 들어갔다. 손끝에 걸리는 이물감, 작은 틈새, 거기서 테이프가 떨어졌다. 조심스레 들춰내자 메이드 인 코리아 아래 얇은 라벨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SUV-UNIT OEM TACHI와 EA. 그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형광등 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지훈아. 네. 우리가 납품한 게 일본 쪽 자회사 OEM 표준이었어. 그게 무슨. 우리가 납품한 건 정식 라인이 아니라 테스트에 쓰던 시제품이었다는 얘기야. 정적이 흘렀다. 공장 안에 남은 건 프레스의 열기뿐이었다. 기름 냄새가 더 짙어졌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일본 쪽에서 바꾼 거예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릴 테스트한 거야.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 빛이 도연의 눈동자에 걸렸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팩스지로 향했다. 거래 취소 통보서. 글자가 여전히 젖은 듯 번들거렸다. 손끝이 종이를 스쳤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도연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다. 한국산 따위라더니 결국 자기들 기준으로 우리 걸 재단했네. 깽, 프레스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공기 속을 가볍게 흔들었다. 덜컥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공장 안으로 밀려들었다. 도연은 책상 위에 펼쳐둔 서류철을 눌러잡았다. 종이들이 바람에 사락하고 흩어졌다. 지훈아, 어제 검사표 어디 있지? 어제 거요? 분류함 맨 위에. 지훈이 급히 손을 넣었다. 그러나 서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없어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 눈동자를 스쳤다. 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누가 치웠어? 아무도 손 안 댔어요. 저 어제 퇴근 전에 확인했어요. 깽, 기계 한 대가 멈춘 듯 낮게 울렸다. 공장 안의 소음이 한순간 끊겼다. 그 정적이 이상할 만큼 길었다. 도연은 책상 모서리를 잡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그 서류엔 일본 쪽 품질 인증 사인이 있었어. 그럼 그게 사라진 거면 누군가 일부러 없앤 거야.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공기 속에 묵은 기름 냄새가 더 짙어졌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이며 천장 위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도연은 벽 쪽 로커를 열었다. 철문이 덜컥, 안쪽에서 먼지가 흘러나왔다. 서류철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의 마찰음이 공기 속으로 섞였다. 사락, 사락, 사락. 소리가 점점 조급해졌다. 없어. 이럴 리가 없는데.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어제 일본 쪽 직원이 다녀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도연의 손이 멈췄다. 공기 속이 다시 조용해졌다. 형광등 아래 먼지가 정지한 듯 떠 있었다. 왔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샘플 확인하겠다고 잠깐 들렀어. 그럼 혹시 그때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와 의심이 섞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지훈아, 방금 전 팩스 다시 출력해봐. 지훈이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돌아가며 삑 하는 소리를 냈다. 종이가 나오지 않았다. 용지 없어요. 도연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들었다. 로거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 온도 진동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다. 기록도 같이 지워졌네. 깽, 기계가 공명하듯 낮게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웃는 것처럼 들렸다.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으로 종이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종이 끝이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잉크가 번져 글자가 뭉개져 있었다. 검사 완료 검완. 글자가 끊겨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형광등의 빛이 먼지 속에서 퍼졌다. 누가 지웠든 지금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야. 정적?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시 찾아야 해. 우리가 뭘 잃었는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프레스가 반응하듯 깽하고 울렸다. 바람이 서류 더미를 스치며 흩날렸다. 사락. 그 소리가 누군가의 숨처럼 느리게 사라졌다.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바람이 가라앉고 기계음이 멎은 공장은 누군가의 숨결처럼 고요했다. 도연은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했다. 손끝이 종이의 모서리를 스쳤다. 종이는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기름과 잉크가 섞인 냄새가 손에 배어들었다. 로거의 불빛은 꺼진 채였다. 모니터에 떠있던 수치가 사라지고 화면엔 흰 노이즈만 남아 있었다. 박지훈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형, 정말 누가 일부러 지운 걸까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해. 도연은 낮게 말했다.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접근했다는 뜻이야. 근데 외부인은 공장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시선을 돌렸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천장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가 두 사람 위로 겹쳐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한기가 아니라 불신이었다. 혹시 내부 로그 서버는? 확인했어요. 기록이 새벽 3시 27분에서 멈췄어요. 그 시간에 여기엔 아무도 없었지? 네. 근데 지훈이 말끝을 흐렸다. 근데 뭐, 새벽에 프레스가 잠깐 돌아갔어요. 자동으로는 안 도는 시간인데.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정적이 밀려왔다. 기계가 혼자서 움직였다는 거야? 네, 그게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데이터가 끊겼어요. 깽, 어디선가 철이 울렸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멈춰있던 프레스의 레버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갔다. 기계 표면엔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손자국이 아직 따뜻했다. 지훈아, 너 어제 마지막으로 뭐 했지? 포장 확인하고 불 끄고. 그게 다예요. 그 전에 누가 다녀간 건 확실해? 확실해요. 스기야마 팀에서 온 사람 하나, 그 이름 하야시. 샘플만 확인하고 갔어요. 도연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로고 쪽으로 옮겨갔다. 노이즈 화면에 무언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흰 점, 그리고 그 아래 짧은 글자 조각. H04 로그. 손끝이 키보드 위를 더듬었다. 지워진 파일 목록 안에서 H로 시작하는 로그 하나가 복구되지 않은 채 깜빡였다. 하야시 H.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형, 그게 뭐예요? 이 공장 라인 넘버는 A, B, C 3개뿐이야. 근데 H04? 이건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전송 라인이야.
그럼 일본 쪽에서 우리 쪽 데이터로 테스트한 거지. 형광등이 깜빡이며 빛이 천천히 식어갔다. 지훈이 낮게 말했다. 근데 왜 지웠을까요? 그쪽 라인에서 이미 결과를 냈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결과요? 그들이 원했던 결합률 0.02%. 그 수치 이미 나왔어. 근데 그걸 자기들 이름으로 내겠다는 거야.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우리 걸 훔쳤다는 거네요? 도연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정확히 말하면 도둑질이 아니라 차용이겠지. 한국산 따위라더니 이제 와서 자기 이름만 붙이는 거야. 깽, 기계가 다시 한번 낮게 울렸다. 공기 속에 쇠의 진동이 번졌다. 도연의 시선이 로고로 돌아왔다. 노이즈 화면 속 흰 점이 점점 밝아졌다. 그 불빛이 마치 살아있는 듯 깜빡였다. 지훈아, 이거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전문 복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누구 아는 사람 있지 않나?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예전에 일같이 하던 사람 있어요. 해외 데이터 복구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했어요. 이름이 정진우요. 지금은 부산에 있어요. 도연의 시선이 멈췄다. 그 사람 일본 쪽 프로젝트도 다뤘었지? 네. 그땐 하야시랑 같이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공장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식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손끝이 식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모든 시작은 거기였네. 프레스가 멈춘 공장 안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그 소리와 함께 도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깽, 멈춰있던 프레스가 밤 공기를 가르듯 낮게 울었다. 공장은 이미 퇴근한 뒤였다. 불 꺼진 창문 바깥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비닐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끝이 식어 있었다. 도연은 로고 옆면에 작은 슬롯을 눌렀다. 딸깍 얇은 카드가 조금 밀려나왔다. 플라스틱 촉감이 차가웠다. 형광등을 하나만 켰다. 빛의 원뿔이 좁게 바닥을 찍었다. 테이블 위엔 복구용 노트북과 케이블, 오래된 카드리더, 그리고 H공사라는 글자 조각이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그 박자에 맞춰 도연은 카드를 꽂았다. 삑, 짧은 인식음. 화면에 무언가가 떠오르다 멈췄다. 검은 화면 위에 흐릿한 곡선이 한 줄. 살아있네. 그는 숨을 들이켰다. 손끝의 떨림이 아주 약하게 진정됐다. 곧 작은 창이 열렸다. 리커버리 템프. 폴더 하나가 깜빡였다. 도연은 폴더를 눌렀다. 사라졌던 숫자들이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한 줄씩 모습을 드러냈다. 온도, 진동, 압력 라인 속도. 새벽 3시 27분. H공사. 여기였군. 그는 곡선을 확대했다. 곡선은 일정했다. 따뜻한 금속이 식어가는 곡선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하를 걸고 뗀 흔적. 정상값보다 낮게 잡힌 기준선이 잠깐 흔들리고 이내 비정상적으로 좋은 값으로 고정되는 구간. 도연은 키보드를 눌렀다. 그래프가 겹쳐졌다. A- 라인 한국과 H- 라인 외부의 곡선이 한 화면에 놓였다. O는 매끄럽게 흔들리며 정상치를 유지했고 H는 새벽 3시 27분을 기점으로 흔들림이 사라졌다. 흔들림이 없다는 건 실험이 아니라 쇼였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가 빛 아래로 가라앉았다. 박지훈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다.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살렸어요? 완전히는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해. 도연은 화면을 가리켰다.
H- 그래프의 밑바닥에 작은 점들이 일정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 보여? 네. 이건 손댄 곡선이에요. 실제 라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평평해지지 않죠. 맞아. 그리고 이건 외부 트리거가 들어간 흔적이야. 여기 도연의 손끝이 점과 점 사이에 멈췄다. 신호 주기가 일정해. 사람 손이 아니라 스크립트.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화면 위 숫자들이 빛의 결에 따라 흔들렸다. 그때 복구 폴더 아래에 또 하나의 파일이 떠올랐다. H04 라벨, TMP, 라벨 파일. 도연은 숨을 멈추었다. 엔터. 화면에 라벨 양식이 떠올랐다. 흐릿한 폰트, 지워진 상단, 그리고 가장자리. OEM 타치야. 익스포트 오프, 오리진. 지웠네. 지훈이 낮게 말했다. 원산지 표기를 꺼놨네요. 그게 가짜 반전의 핵심이었지.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품질 불량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 이 라벨로 우리 데이터를 자기들 이름으로 돌렸어. 깽, 프레스가 멀리서 아주 낮게 울렸다. 바람이 문틈을 스쳤다. 저편 어둠에서 개가 한 번 짖었다. 이제 남은 건 증명. 도연은 노트북을 돌렸다. 테이블 끝에 작은 프로젝터를 올려 전원을 켰다. 형광등을 하나 더 끄자 흔들리는 빛이 공장 벽에 커다랗게 투사됐다. 먼지가 빗기둥 안을 떠다녔다. 여기 A- 라인. 우리 공장. 곡선이 살아있는 심장처럼 일렁였다. 그리고 H- 라인. 외부. 곡선이 갑자기 평평해졌다. 새벽 3시 27분. 기준선을 낮추고 흔들림을 차단. 이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수치죠. 맞아. 라벨 파일까지 연동하면 이건 완성된 범행 도구가 돼. 도연은 파일을 다시 띄웠다. 오리진. 지워진 공백 위에 멀리서 들려오는 초침 소리가 겹쳐졌다. 탁, 탁. 그는 천천히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다. 밀려있던 오래된 외장하드가 손끝에 걸렸다. 금속 표면이 차가웠다. 라벨 테이프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거기엔 손글씨로 적힌 글자가 희미했다. 전시회 도쿄 7년 전. 손끝이 잠깐 멈췄다. 공장의 공기가 깊어졌다. 그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케이블을 꽂았다. 삑, 인식음. 폴더가 떴다. 사진들이, 짧은 영상들이 7년 전의 빛과 소리를 데리고 돌아왔다. 조명 아래 누군가가 웃고 있었다. 한국산 따위. 옆에서 장갑 낀 손이 샘플을 넘겼다. 라벨을 재단하는 칼날 소리, 사락. 유니폼 가슴팍에 달린 작은 이름표. 하야시. 보였어? 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았다. 7년 전에도 그 사람이 라벨을 만졌네요. 그날 이후 우린 기준을 만들었고 그들은 기준을 가렸다. 도연은 외장하드의 다른 폴더를 열었다. 로그, 백업. 파일이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중 하나, 익스포트, 테스트, 목록 이 눈에 들어왔다. 엔터. 표가 떴다. 테스트 대상, 라벨 규격, 책임자 이니셜. 마지막 열의 주석. H4 타사 OEM 라인 연동 테스트 야간. 기준값 임시 변경. 담당 H.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제 퍼즐은 끝났어.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닫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국제전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삑, 삑. 스기야마입니다.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종이 한 장이 공중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라벨 파일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적, 숨소리, 그리고 낮고 건조한 목소리. 지금은 곤란합니다. 그럼 H-라인. 새벽 3시 27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말을 길게 느리지 않았다. 우리 데이터 위에 당신들 라벨을 붙였죠. 무슨 근거로 그런. 프로젝터가 벽을 환하게 비췄다. 두 곡선이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은 채로 공장 벽에 선명히 걸렸다. 이거요. 정적이 길어졌다. 전화 너머에서 낮은 숨이 스쳤다. 멀리 개가 한 번 짖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우리 공장이 품질 불량이라며 거래를 끊었죠. 근데 불량은 당신들 라인에서 난 거예요. 우린 정상. 그 수치 지금 제 눈앞에 있어요. 형광등이 깜빡였다. 프로젝터의 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잦아들자 곡선이 다시 또렷해졌다. 요청하신 자료 메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직접 가져갈게요. 지금은 지금, 짧은 대사, 정적, 바람. 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공장 안에 남은 것은 프레스의 미약한 열기와 프로젝터 팬이 도는 소리뿐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괜찮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오늘 끝까지 보자. 그의 손끝이 다시 키보드 위를 스쳤다. 복구된 로그를 압축했고 사진과 영상, 표를 폴더별로 정리했다. 파일 이름을 짓는 동안 초침이 몇 번 더 넘어갔다. 탁, 탁, 탁. 지훈아, 내일 아침 비행기 잡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 정진우. 지훈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정진우요? 부산에 있는. 그래. 그가 마지막 퍼즐이야. 도연은 프로젝터를 껐다. 빛이 사라졌다. 형광등 하나만 남았다. 공장 바닥의 먼지가 다시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차가운 카드와 케이블, 금속과 종이 사이에서 그 온기가 오래 버텼다. 덜컥 문이 열리고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바람이 서류 모서리를 스치자 사락하는 소리가 낮게 났다. 이제 우리가 기준이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공장 천장까지 닿았다. 깽, 멀리서 프레스가 대답했다. 삑, 자동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쳐갔다. 부산의 오래된 항만 창고, 바닷물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도연은 한 걸음씩 들어섰다. 벽 한쪽에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며 바람을 뿜었다. 바람결에 먼지가 흩날렸다. 그 안쪽 조용히 앉아있는 남자. 정진우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네요, 도연 씨. 도연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가방을 열어 로거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그 차가운 금속 조각이 탁 책상 위에 부딪혔다. 이걸 다시 봐야겠어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카드리더를 집어들었다. 손끝의 움직임이 느렸다. 은퇴한 기술자의 손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일을 기억하는 손이었다. 이건 오래된 모델이네요. 데이터 복구만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알아요. 정진우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더 깊었다. 하야시한테서 연락 온 적 있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 아직도 입에 올리네요. 그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라니? 정진우는 화면을 가리켰다. 노트북 안에서 회색 그래프들이 깜빡였다. 그때 도쿄 전시회에서 하야시는 당신 라인을 실험용으로 쓴 게 아니었어요. 그 위에 다른 명령이 올라갔죠. 명령? 타치야 본사에서요. 한국 측 데이터를 실험 목적으로 전송하라고
하야시는 반대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형광등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다. 근데 왜 그 사람 이름으로 기록이 남았죠? 명령을 거부했으니까요. 본사 시스템에서 로그를 덮었었죠. 그날 새벽 3시 27분, 그가 퇴근하기 직전에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정진우의 손이 떨렸다. 저도 그걸 봤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백업 메일에 H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 그 메일 서버가 사라졌죠. 그럼 그 사람이 사직하고 일본 떠났어요. 지금은 오키나와에 있을 겁니다. 도연은 말없이 앉았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닷바람이 서류 끝을 흔들었다. 사락, 종이 소리가 잦았다. 왜 저한테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까? 정진우는 잠시 웃었다. 당신이 아직 믿는 줄 몰랐어요. 믿는다니. 기준이요. 당신은 늘 숫자와 선으로만 세상을 보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기 편의대로 꺾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눌렀다. 종이가 조금 구겨졌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야시는 왜 반대했죠? 그도 기술자였어요. 데이터를 꾸며서 영혼을 파는 건 그 사람도 못했어요. 정적? 멀리서 바다갈매기 소리가 들렸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정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이거 그때 제가 저장해둔 영상이에요. 본사 서버가 닫히기 직전 백업. 화면 속 실험실이 보였다. 모니터 위 수치들이 깜빡이고 누군가의 손이 라벨을 들고 있었다. 라벨 위엔 오리진 코리아. 그 아래엔 검은 펜으로 덧칠된 줄. 익스포트 오프. 그날 이건 하야시가 고쳤어요. 한국산 표기를 되살리려다가 시스템이 꺼졌죠. 지웠다는 게 아니라 살리려 했던 거군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본사에서 글을 내쳤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입을 닫았죠.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빛이 흔들렸다. 초침이 다시 한 칸 넘어갔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 지금도 그걸 기억할까요? 기술자는 자기가 만든 수치를 잊지 않아요. 정진우의 목소리가 낮았다. 근데 증명하려면 위험합니다. 이제 본사는 당신이 움직인 걸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당신이 가진 걸 빌리러. 무엇을요? 진실의 좌표? 정진우는 잠시 웃었다. 노트북을 닫았다. 주소는 제가 보낼게요. 오키나와 나아 외곽 작은 연구소예요. 그가 혼자서 장비를 돌리고 있어요. 아직도 H-라인이라고 부르죠. 형광등이 깜빡였다. 공기 속 먼지가 반짝였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도연은 일어났다. 그럼 다음은 그 사람 차례네요. 정진우는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 씨, 당신이 싸우는 건 품질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이제 그걸 잃지 마요. 덜컥 문이 닫혔다. 바람이 잠시 멈췄다. 남겨진 서류가 천천히 떨어지며 바닥을 스쳤다. 사락. 덜컥 승강장 문이 열렸다. 공항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 목 뒤를 스쳤다. 확성기 안내음이 웅웅 바닥을 타고 퍼졌다. 손끝이 항공권 가장자리를 잡았다. 종이의 질감이 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러질 듯 얇았다. 도연은 숨을 고르게 들이켰다. 창밖으로 빛이 부서졌다. 활주로 위 아침빛은 차갑고 맑았다. 비행기 날개가 눅눅한 구름 가장자리를 천천히 가르는 모습이 유리창의 먼지 사이로 반사됐다. 형, 표는 2장? 돌아오는 건 오픈으로 걸어둘게요. 그래. 박지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밤새 자료를 정리한 목소리였다. 가방 속에는 외장하드 2개,
복구한 로그와 라벨 파일, 그리고 7년 전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삑, 탑승 안내음이 짧게 울렸다. 도연은 걸음을 옮기다 멈췄다. 휴대폰 진동이 손바닥을 두드렸다. 받아. 지금 출발하십니까? 낮고 건조한 목소리. 스기야마였다. 응. 확인했습니다. 오키나와의 연구소는 사설입니다.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는 건 지금부터 상관하겠다는 뜻이지. 짧은 정적. 공항 천장의 송풍기가 윙, 길게 돌았다. 저희는 공식 루트로 대응하겠습니다. 공식이면 라벨의 오리진부터 켜. 통화가 끊겼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이 따뜻했다. 긴장과 분노 사이에 있는 온기였다. 비행기 문턱을 넘자 엔진음이 낮게 깔렸다. 좌석의 천이 거칠었다. 안내방송의 얇은 고음이 머리 위로 흘렀다.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창밖의 빛이 잠깐 사라졌다가 한 번에 터져 나왔다. 삑, 자동문. 나하 공항의 공기는 서울보다 더 느렸다. 바람이 옆으로 흐르고 빛이 낮게 깔리며 바닥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택시 문이 닫히자 덜컥 서스펜션이 짧게 울었다. 도연은 주소를 보여줬다. 여기요.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바다의 빛이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가끔씩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손끝이 서류 가방 손잡이를 꽉 잡았다. 가죽이 손바닥에 눌리며 따뜻해졌다. 박지훈이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형? 응. 혹시 진짜라면 그 사람 우리 편일까요? 편 같은 건 없어. 기준만 있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 안 공기는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렀다. 형광등 대신 낯빛이 있었다. 그 빛이 차창 유리에 반사되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덜컥 작은 연구소 문이 열렸다. 문틈에서 바람이 한 번 스쳤다. 바닥은 미세하게 거칠었고 기계의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다. 깽, 안쪽에서 작은 프레스가 한 번 울었다. 그 소리는 반가움도 경계도 아니었다. 단지 존재의 확인. 오랜만입니다. 낯익은 그러나 오래된 얼굴. 하야시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눈가에 깊은 그림자가 있었다. 도연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내려놓았다. 금속 버클이 탁 바닥을 쳤다. 우린 기준을 확인하러 왔어요. 정적? 작은 실험실의 공기가 약간 흔들렸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당신이 라벨을 껐죠. 하야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켰습니다. 뭐라고요? 켰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리진을 켰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꺼졌죠.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놓였다. 증거가 있습니까? 하야시는 서랍을 열었다. 사락, 종이 소리가 났다. 작은 메모리 스틱 하나가 빛에 반사되었다. 되살리려고 여기서 따로 백업했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죠? 말해도 믿지 않을 거였으니까. 도연의 손끝이 굳었다. 그 굳음은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경직이었다. 7년 전 전시장 조명의 냉색빛 아래서 들은 한 문장. 한국산 따위. 그 말 그때 당신 입에서 나왔죠. 하야시는 고개를 들었다. 늙은 눈동자가 느리게 흔들렸다. 아니요. 나는 그날 그 말을 막지 못했을 뿐입니다. 정적? 바람이 실험대의 종이를 넘겼다. 사락? 박지훈이 한 발 다가섰다. 우린 당신을 조작범이라고 믿었어요. 하야시는 웃지 않았다.
조작은 위에서 내려왔죠. 도연은 메모리 스틱을 집어들었다. 작고 가벼웠다. 그러나 그 무게가 손바닥을 누르는 것 같았다. 이걸 왜 지금 내놓습니까? 이제야 믿을 사람이 왔으니까. 짧은 대사, 정적, 그리고 바람. 도연은 스틱을 노트북에 꽂았다. 삑, 인식음. 화면에 작은 영상이 떠올랐다. 실험실, 라벨 편집 화면. 커서가 오리진 칸 위에 멈췄다가 온으로 이동했다. 그 순간 상단에 팝업이 떴다. 리모트 프라이오리티 이네이블드. 화면이 깜빡이며 강제로 오프. 하야시의 손이 키보드를 세게 눌렀다. 커서가 다시 ON으로 이동했다. 다시 팝업. 액세스 디나이드.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에 라벨 미리 보기에 흐릿한 글자가 담겼다. 오리진 콜이.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하야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다음은 꺼졌죠. 서버가, 그리고 내 자리가. 도연은 화면을 멈췄다. 그 한 프레임 속의 빛이 실험실 천장 등의 반사처럼 깜빡였다. 손끝이 뜨거워졌다.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에 가까운 열이었다. 오랫동안 단순화했던 증오의 방향이 미세하게 틀어졌다. 그럼 그날의 한국산 따위는 누구 목소리였죠? 하야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하나 더 열었다. 거기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탁, 가벼운 클릭음. 먼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단정한 톤. 시장에서는 기준이 곧 이름이다. 표기를 끄면 기준도 사라진다.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한국산 따위는 시장에 이름이 없다. 침묵. 그리고 서류 넘기는 소리. 사락. 그날 두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야시가 말했다. 하나는 되돌리려 했고 하나는 지우려 했죠. 도연은 눈을 감았다. 빛이 눈꺼풀 안쪽으로 번졌다. 바닷소리가 멀리서 밀려왔다. 이제 그 둘을 분리해 보여줘야겠네요.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도연은 영상과 로그, 라벨 파일을 한 화면에 겹쳤다. 프로젝터를 켰다. 작은 연구소 벽이 빛으로 덮였다. 곡선과 팝업, 라벨 글자, 모든 게 하나의 프레임에 겹쳤다. 여기 H-라인의 새벽 3시 27분. 곡선이 평평해진 지점 위로 팝업의 경고문이 겹쳤다. 그리고 라벨의 오리진. 켜려는 손과 끄려는 명령. 박지훈이 숨을 들이켰다.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다. 보여줄 거예요. 소리로, 빛으로. 그는 녹음기를 연결했다. 연구소의 얇은 스피커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번갈아 흘렀다. 표기를 켜. 한국산 따위. 분리해. 하야시가 조심스럽게 노브를 돌렸다. 주파수가 갈라졌다. 하나는 높은 대역으로, 다른 하나는 저음으로 분리되었다. 고음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표기를 켜. 저음이 뒤로 물러났다. 한국산 따위. 초침이 탁 하고 넘어갔다. 도연은 그 순간을 멈췄다. 이제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들려요. 정적, 바람, 빛. 하야시가 낮게 말했다. 당신은 기준을 믿는군요. 응. 그럼 끝까지 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리 스틱을 빼서 꽉 쥐었다. 손바닥에 작은 열이 퍼졌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야시가 눈을 들었다. 왜 이제야 나를 믿습니까? 나는 기술을 믿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지키려는 사람을. 짧은 대사. 정적. 연구소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한 번 크게 울렸다. 내일 도쿄로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알아요. 하야시는 고개를 숙였다. 그 대신 이걸 가져가요. 그가 내민 것은 노후한 서류 봉투 하나였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봉투 안에는 라벨 샘플 여러 장과 검은 펜으로 긋다만 선들이 있었다. 오리진 코리아. 선 위에 지워지지 않은 흔적. 손끝이 그 표면을 스쳤다. 펜의 요철이 미세하게 만져졌다. 그 촉감이 오래된 숨처럼 가볍게 떨렸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그렇게만 말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소리가 흐려진다는 걸 알았다. 덜컥 연구소 문이 닫혔다. 바람이 복도 끝으로 달렸다. 빛이 낮게 걸려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바깥 해가 기울고 있었다. 황금빛이 바다 위에 얇게 깔렸다. 파도는 반복했고 빛은 매번 달랐다. 형? 응. 그날의 말, 이제 다르게 들리네요. 그래. 누가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켰느냐가 중요했네요. 맞아. 초침이 마지막으로 탁 했다. 그 소리가 귀에서 멀어졌다. 대신 바람과 파도, 그리고 손바닥에 미세한 열이 남았다. 내일 도쿄에서 끝내자. 깽, 멀리서 작은 프레스가 짧게 울렸다. 그 소리가 약속처럼 느껴졌다. 덜컥 회의실 문이 닫혔다. 도쿄 본사 빌딩의 공기는 건조했고 에어컨이 내는 낮은 바람이 카펫결을 한 방향으로 눌러놓았다. 손끝이 서류봉투 모서리를 잡았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다. 도연은 봉투가 내는 작은 마찰음을 들었다. 사락. 유리창 밖으로 빛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흐린 하늘 아래 회색 건물들의 모서리가 둔탁했다. 빛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안쪽의 열을 떠올리게 했다. 어서 오십시오. 낮고 정제된 목소리. 스기야마 타치오가 들어왔다. 그의 구두 굽이 카펫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로지 손목시계의 초침만이 탁 조용히 박자를 찍었다. 자리에 앉으시죠. 도연은 앉지 않았다. 대신 프로젝터를 켰다. 펜 소리가 낮게 올라와 회의실 천장을 스쳤다. 하얀 스크린에 곡선 두 개가 겹쳐졌다. 이건 우리 공장의 A- 라인. 이건 그쪽의 H- 라인. 정적? 도연은 리모컨을 눌렀다. 새벽 3시 27분으로 커서가 이동했다. H- 라인의 흔들림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라벨 편집 화면의 팝업이 겹쳐졌다. 리모트 프라이오리티 이네이블드. 손끝이 버튼 위에 잠깐 멈췄다가 떨어졌다. 녹음에서 불리한 목소리 두 개가 교차했다. 표기를 켜. 한국산 따위. 스기야마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미세한 떨림이 사과의 이행인지 방어의 이행인지 도연은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확인하셨습니까? 자료는 확실하군요. 스기야마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천이 미세하게 갈렸다. 그 소리가 마치 코드를 퉁기는 소리처럼 얇게 울렸다. 우리는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는 기준보다 먼저 이름이 있습니다. 초침이 탁. 도연은 숨을 들이켰다. 손끝에서 미세한 열이 났다. 그 이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스기야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때때로 이름을 지키기 위해 증거가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먼저 잘라낸다? 거래는 신뢰가 아니라 진입 순서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정적? 프로젝터 펜 소리가 잠깐 커졌다가 가라앉았다. 빛의 결이 스크린 위에서 흔들렸다. 사과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스기야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를 깊게 숙였다. 구두 굽이 바닥에 눌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한번 흔들렸다. 회의실의 공조기 소리가 아주 작게 변주되었다. 도연은 그 소리의 높낮이를 들었다. 사과의 무게는 음의 길이에서 드러났다. 짧지도 길지도 않았다. 박지훈이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다. 우린 거래가 아니라 기준을 받으러 왔습니다. 스기야마는 몸을 세웠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로 서류 한 벌을 밀었다. 표준서 제목에 회사 로고가 얇은 은박으로 박혀 있었다. 오리진 필드 온, 익스포트 온, OEM 표시 병기, 새 기준안입니다. 도연은 곧장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봉투를 열었다. 라벨 샘플과 복구한 로그, 그리고 7년 전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하야시 이름표와 라벨 모서리에 펜 자국이 있었다. 검은 선이 지우려던 흔적, 그러나 다 지워지지 못한 잔상. 이 기준은 누가 쓰게 됩니까? 모든 협력 라인에. 우린 예외가 아닙니까? 물론 아닙니다. 초침이 탁. 바람 대신 공조기의 일정한 송풍음이 귀에 들어왔다. 도연은 그 소리가 귓속에서 둥글게 회전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둥근 소리가 오랫동안 각졌던 분노를 미세하게 깎아내렸다. 사과를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박지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스기야마의 미간이 아주 조금 좁아졌다. 대신 첫 출하의 박스 하나에 당신들이 라벨을 붙이세요. 정적? 스기야마는 눈을 깜빡였다. 직접 말입니까? 네. 도연은 라벨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흰 바탕에 선명한 글자. 오리진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이 기준을 살린 사람들의 손으로. 보여주세요. 어디에서든 지워지지 않게. 스기야마의 입술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체면의 균열인지 신념의 균열인지 도연은 묻지 않았다. 대신 그 떨림이 내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침 삼키는 소리, 천이 스치는 소리, 숨이 길어지는 소리. 알겠습니다. 스기야마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야시의 이름을 기사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박지훈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대답했다. 우린 기술자를 지킵니다. 그 말 뒤 회의실 공기가 가볍게 흔들렸다. 프로젝터의 빛이 미세하게 떨렸다가 안정되었다. 스크린 위 곡선이 매끄럽게 이어졌다. 손끝이 따뜻했다. 분노의 열이 아니라 기준을 쥔 손의 온기였다. 회의실 밖 복도는 조용했다. 발자국 소리가 카펫에 흡수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삑 짧은 음이 울렸다. 금속 벽면에 비친 얼굴이 잠깐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았다. 형, 받지 않는 사과 의미가 있나요? 있지. 도연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불빛이 들어왔다 꺼졌다. 사과는 받는 순간 끝나. 근데 우린 기준을 먼저 받아야 해. 그럼 언제 받죠? 언젠가 소리가 멎을 때.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초침이 탁 한 칸 내려갔다. 층수 표시의 빛이 순차적으로 사라졌다. 1층. 유리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거리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다. 도쿄의 바람은 건조했고 건조한 바람은 라벨의 모서리를 날카롭게 만들었다. 박지훈이 가방을 더 꽉 쥐었다. 그래도 오늘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작이야. 무엇이요? 기억의 기준. 도연은 유리문을 밀었다. 덜컥 문이 닫히자 실내의 소리가 끊겼다. 밖의 빛이 조금 더 세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호텔 방 안. 프로젝터를 벽에 비추자 얇은 빛 기둥이 생겼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흘렀다. 라벨 사진, 로그 곡선, 녹취의 파형. 세 개의 프레임이 한 화면에 겹쳐졌다. 도연은 파일 이름을 하나씩 정리했다. 손끝이 키보드 홈을 더듬었다.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이 홈에 걸렸다. 그 감촉이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그를 안정시켰다. 박지훈이 커튼을 젖혔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차가운 빛들이 도로 위로 떨어져 번졌다. 형, 나라면 오늘 사과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알아. 왜 안 받았냐고 묻지 않으세요? 넌 이미 알고 묻는 거잖아. 짧은 침묵. 박지훈이 웃었다. 그 웃음은 금세 가라앉았다. 라벨, 우리가 붙여도 되나요? 내일. 누가 붙이죠?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본다. 프로젝터의 펜이 일정한 리듬으로 돌았다. 그 리듬이 초침과 겹쳐 한 덩어리의 소리가 되었다. 탁, 윙, 탁, 윙. 도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하야시가 건넨 서류 봉투. 모서리가 달아 종이층이 조금 솟아 있었다. 봉투를 열자 라벨 샘플들이 겹겹이 나왔다. 첫 장의 표면을 손끝으로 스쳤다. 펜의 요철이 미세하게 살아있었다. 지워지지 않은 흔적은 빛 아래서 얕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내일 이 그림자 위에 빛을 얹자. 빛이요? 응. 라벨의 흰 바탕이 빛을 반사하도록. 그럼 사과는요? 빛이 충분하면 소리는 멎어. 도연은 프로젝터를 껐다. 방안이 잠깐 암전되었다가 도시 불빛이 서서히 돌아왔다. 손끝이 따뜻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밤 공기가 손등을 스쳤다. 그 차가움이 온기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내일 우린 붙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요? 기다리자. 사락, 그 소리가 멎을 때까지.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다. 대신 도시의 소음이 아주 멀리서 바다처럼 낮게 흘렀다. 초침이 마지막으로 탁. 그 소리가 이불 위로 떨어져 사라졌다. 남은 건 손바닥의 온기와 라벨의 흰면에 번진 도시 불빛뿐이었다. 덜컥 물류창고의 문이 열렸다. 도쿄 외곽 배송 대기 라인이 길게 뻗어 있었다. 에어 커튼의 바람이 낮게 울며 바닥 먼지를 한쪽으로 밀었다. 손끝이 라벨 모서리를 잡았다. 종이의 미세한 요철이 손톱 끝에 닿았다. 도연은 봉투에서 라벨을 한 장 꺼냈다. 표면이 매끈했고 접착층이 얇게 빛났다. 유리등이 위에서 낮게 떨었다. 빛의 온도는 차가웠지만 라벨의 흰 바탕은 그 빛을 부드럽게 받아 되돌렸다. 그 반사에 글자가 또렷해졌다. 오리진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준비됐습니다. 납품 라인 관리자와 스기야마가 나란히 섰다. 관리자의 손이 떨리지 않도록 도연은 라벨 스택을 그의 손에 조용히 얹었다.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로 짧은 온기가 지나갔다. 첫 박스는 당신들이 붙이세요. 도연의 말 뒤 창고 안 공기가 아주 잠깐 정적을 만들었다. 바람이 멈춘 듯했고 유리등의 미세한 진동만 남았다. 스기야마는 앞단에 나섰다. 검은 장갑을 꼈다. 장갑이 면이 빛을 고르게 흘려보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박스 표면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다. 먼지가 사소하게 밀렸다. 라벨을 들어올리자. 접착면이 공기와 만나며 가는 소리를 냈다. 사락. 그 소리가 짧게 귓속에 남았다. 도연의 손끝이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박지훈은 숨을 가다듬었다. 라벨이 박스 모서리 기준선을 넘어오며 오차 없이 내려앉았다. 스기야마의 엄지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천천히 밀었다. 기포가 생기지 않았다. 두 번째, 도연이 라벨을 건넸다.
이번엔 박지훈이 붙였다. 손끝의 압력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엄지와 검지가 라벨의 결을 따라 움직였다. 접착면이 종이를 잡아채며 한 톤 낮은 사락을 남겼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빛의 결이 라벨 표면 위로 흘렀다. 글자가 더 선명해졌다. 창고 외벽 어딘가에서 개가 낮게 한 번 짖었다. 깽 같은 금소금 뒤에 겹쳐지는 낮고 짧은 짖음이었다. 경고음 같네요. 박지훈의 말에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의 소리야. 세 번째, 네 번째. 붙이고 누르고 문지르고 각 박스마다 사락의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그 차이가 오히려 라벨의 자리 잡음을 눈으로 그리고 귀로 확인시켰다. 작업대 옆 프로젝터가 켜졌다. 도연이 준비해온 짧은 클립이 벽으로 비쳤다. 곡선, 팝업, 라벨 편집 화면, 그리고 분리된 두 개의 목소리. 표기를 켜. 한국산 따위. 프로젝터의 펜이 윙.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초침이 탁 하고 겹쳤다. 탁, 윙, 탁, 윙. 다섯 번째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앞에 섰다. 그의 장갑은 라인 작업으로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숙련되어 있었다. 라벨을 들고 호흡을 고른 뒤 박스 모서리에 정확히 맞췄다. 부탁드립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분노도 서두름도 없었다. 그저 기준의 박자만 있었다. 사락. 이번 소리는 길었다. 끝에서 아주 짧게 떨림이 나왔다가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라벨의 얇은 종이층 아래로 박스의 골판지 질감이 미세하게 살아났다. 그 요철이 손가락 지문과 만나면서 촉각의 박자를 만들었다. 스기야마가 한 발 물러섰다. 완료. 관리자가 서류에 확인 스탬프를 찍었다. 딱. 단단한 소리. 그 소리가 오늘의 기준을 음으로 봉인했다. 이제부터 오리진은 온입니다. 도연의 말 끝에 창고의 에어커튼이 다시 켜졌다. 바람이 박스 더미의 모서리를 스쳤다. 라벨이 흔들리지 않았다. 빛이 라벨의 흰면에서 반사되어 창고 안을 조금 밝게 했다. 출하하십시오. 컨베이어가 움직였다. 박스가 한 칸 한 칸 정확한 간격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퀴가 바닥의 사소한 요철을 넘어갈 때마다 바닥 밑에서 저음의 떨림이 올라왔다. 그 떨림은 규칙적이었다. 덜컥, 덜컥, 덜컥. 형? 박지훈이 낮게 불렀다. 끝났네요. 이제 시작이지. 도연은 벽에 스크린을 껐다. 두 개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박스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규칙, 이동, 반복. 스기야마가 다가왔다. 그의 고개는 낮았다. 공식 문서와 함께 표준 변경 공지를 내겠습니다. 그 전에 도연이 한 발 앞으로 섰다. 첫 박스, 주소 하나 더. 어디로? 부산. 정진우. 스기야마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라벨 한 장을 더 꺼냈다. 그 라벨은 다른 것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넘겨붙는 순간 남길 소리를 미리 알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 그는 라벨을 스기야마의 손에 다시 얹었다. 당신들이 붙이세요. 네. 장갑 낀 손이 움직였다. 접착면이 공기와 스쳤다. 사락. 그 소리가 오래 미뤄졌던 말의 자리를 대신했다. 출하가 끝난 뒤 창고는 빠르게 비었다. 박지훈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프로젝터를 정리했다. 도연은 마지막 박스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제 돌아갈까요? 응. 한국 가면. 먼저 어디로 가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라벨 봉투를 두드렸다.
손끝으로 종이 안쪽의 얇은 요철이 느껴졌다. 깽, 창고 안쪽 작은 프레스가 한 번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인사처럼 들렸다. 덜컥 문이 닫혔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며 몸의 열을 살짝 빼앗아 갔다. 손끝이 잠깐 식었다가 다시 따뜻해졌다. 온기는 빨리 돌아왔다. 며칠 뒤 부산의 작은 창고, 바닷바람이 낮게 스며들었다. 정진우가 박스를 열었다. 사락, 라벨이 위에 붙어 있었다. 오리진 코리아. 흰면이 빛을 부드럽게 반사했다. 왔네요. 정진우는 웃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을 박스 위에 얹었다. 촉감이 고르게 전해졌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준, 도착. 바깥 어딘가에서 개가 낮게 한번 짖었다. 경고가 아니라 확인의 소리였다. 시간이 흘렀다. 캘린더의 종이가 2번 넘겨졌다. 초침이 수없이 탁, 탁, 박자를 찍었다. 라벨은 수백, 수천 장 붙었다. 빛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봄의 흰빛, 여름의 눈부심, 가을의 얇은 금빛, 겨울의 맑은 청백. 그리고 어느 날 서울 외곽 공장의 아침. 덜컥 문이 열렸다. 바람이 흙 위를 스쳤다. 바람에 실린 먼지가 낮게 일었다. 프레스가 예열음 없이 깨끗하게 울었다. 깽. 도연은 장갑을 벗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얇아졌고 대신 손끝의 감각이 더 또렷해졌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렀다. 일본 내 출하 1위, 한국산 부품이 차지. 라디오의 음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도연은 그저 손끝으로 작업대의 나무결을 쓸었다. 결은 오래되어도 부드러웠다. 형? 박지훈이 문턱에서 손을 흔들었다.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 아니야. 네. 기준은 축하로 세우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지키는 거니까.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은 짧고 가벼웠다. 웃음 끝에 정적이 따라왔다. 좋은 정적이었다. 손끝이 따뜻했다. 라벨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접착면이 공기를 스치며 여전히 그 소리를 냈다. 사락. 그 소리가 몇 년 전 그날의 소리와 닮아 있었다. 프레스가 낮게 대답했다. 깽. 이젠 괜찮아. 도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멀리 가지 않았다. 작업대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빛이 창가의 들꽃 사이로 흘러내렸다. 라벨의 흰면이 그 빛을 받아 공장 안쪽을 조금 더 밝게 했다.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다. 흙냄새가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사락, 낮은 짖음이 겹치며 모든 것이 고요히 닫혀갔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장을 함께 펼쳐주세요.